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47분입니다. 나스닥 100지수. 자, 어제는 또 반대로 내렸습니다.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직 하단선 아래에 있죠? 근데 고가를 못 넘었어. 고가를 못 넘었으니까 계속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가도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수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고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양쪽 다 훼손된 게 없어요. 올봉은 매수만 되는 봉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올봉은 매수만 된다고. 자,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봤더니 보세요. 여기가 상단선이죠. 고가 안 넘었잖아요. 네, 상단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단선 밑에는 매수, 상단선 위에는 매도. 네. 그러니까 매수, 매도 둘 다 양쪽 다 가능했던 거죠. 지금 계속 그 짓거리만 반복한 거야. 예? 하단선 아래로 가면 감아 올리고 상단선 위로 올리면 찍어 눌렀어요. 근데 여기 화요일 날은 이주봉 상단선에서 찍어 누른 거고, 예? 이주봉 상단선에서 찍어 누른 거고, 어제는 주봉 상단선에서 찍어 누른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으로 봐서는 주봉은 음봉으로 끝났으니까 주봉은 죽은 걸로 보여요. 주봉은 죽었다. 그래서 주봉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자, 주봉은 열었어요? 열었는데, 어라? 이격볼벤이 더 위에 있네? 이격볼벤이 더 위에 있어요. 여기 있어. 종가는 여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걸 엄청나게 차트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죽이면 되는데, 차트가 안 죽게, 차트가 죽지 않도록 계속 미친 듯이 방어하고 있다고요. 자, 금리 인하는 아직도 안 했어요. 금리 인하는 아직도 하질 않았다고. 금리 인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금리 인하 한다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냐? 2023년 초부터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지금 16개월이 됐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를 16개월 동안 노래 부르면서 지수를 올렸다고요. 근데 아직도 안 했다니까?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스라엘 공격은 어제 처음으로 반영한 거잖아요. 저는 이거 악재 다 반영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니, CPI가 3.5%가 나와도 딱 하루 반영하잖아요. 딱 하루 반영하고 끝났어. 끝이에요. 더 이상 반영할 게 뭐 있어. 끝난 거지. 그리고 보세요.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요게 지금 요게 CPI예요. 요게 PPI라고. 그리고 요게 이스라엘 공습이에요. 이스라엘 보복. 근데 이거 CPI 때문에 악재 같은 게 PPI 호재보다 훨씬 약해요. PPI 호재로 올라간 게 CPI 악재로 내려간 것보다 훨씬 크다고. 악재가 없어요. 솔직히. 이게 악재인가요? 주봉 저가도 못 깼어. 주봉 저가도 못 깼다고 해요, 지금. 주봉 저가도 못 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보고 이게 악재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상치는 100개예요, 100개. 드론 100개.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를 넘었다. 100개를 넘으면 예상치 상회니까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드론이 100개이기 때문에 100개 미만으로 공격했다 그러면 예상치 하회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닌 거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 반영을 안 해. 그런 건 관심 없어, 이제. 우리는 그냥 증시를 올릴 거야. 지표가 어떻게 뜨든 나는 관심 없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냥 차트 안에서 놀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차트를 그려놓고 그 차트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보복하는 것조차도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노는 차트 범위 안에서만 반영을 하는 거죠. 1% 내리는 게 폭락인가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봐요. 1%가 무슨 폭락이에요. 그냥 갖고 노는 거지. 예,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 없이 올려요. 애플 4% 올리면 돼.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봉을 음봉 낸 것 정도? 예, 주봉을 음봉 냈으니까 나름 뭐 그 정도의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오히려 사세요. 예?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셔야 되고, 반대로 주봉이 고가를 낮추면 이제 매도하시고 계속 그 전략만 가져가는 거예요. 주봉이 고가를 낮춘다 매도, 주봉이 저가를 지킨다 매수. 그 전략만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월봉은 매도 못해요. 월봉은 매도 못해. 그러니까 월봉은 매도 못하는 전략이니까 매도를 할 거면 계속 주봉이 고가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주봉이 고가를 낮춰야 월봉이 고가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지난달 고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로 내려갈 상황이라면 국장에서 외국인이 현물을 개인한테 넘길 거예요. 근데 아직 넘기지 않았어요.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구심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 주봉이 완벽하게 망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횡보하고 있는 거지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꽂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뭐 이란이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제대로 할지, 그냥 또 신용만 하고 마무리 지으면 또 월요일에 뭐 이거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갭상승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말에 이란이 좀 제대로 된 공습을 하면 다음 주에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될 거고, 뭐 그게 아니면 또 그냥 간단한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엔요, 이란이 월가에테 전화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 지금 발생하는 모든 악재들이 대부분 주말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발생하고 주말에 다 해소돼. 은행이 망하는 것도 주말에 망하고 주말이 끝나기 전에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습이 있어도 주말 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월가에서 그냥 공격을 할 거면 주말에 해라 라고 이란에게 통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상상도 하게 되네. 신기하지 않나요? 왜 이걸 굳이 주말에 공격하지? 금요일에 해도 되잖아요. 장중에. 장중에 딱 공격해야 사실 대응 못하고 제대로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뭐 증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래 시간 피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해괴망측한 상상을 하는 이유도 어지간히 증시가 참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가 과연 하락으로 완벽하게 이어질지는 월요일 시초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개파락이 나오면, 월요일에 제대로 된 개파락이 나와서 지난달 저가까지 깨준다면 어쨌든 이제 하락에 대한 의지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월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달 고가를 안 넘어야 돼요. 지난달 고가를 안 넘는다는 거는 지난 분기 고가를 안 넘는 거고, 지난달 고가를 못 넘고 하락하고 지난 분기 고가를 못 넘고 하락하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진짜로 제대로 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악재가 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가 단기적인 악재로 소멸될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악재로 전환할 거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악재까지 도달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요건 다우인데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다우는 이미 지난달 저가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난달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다고.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지난달 저가를 깼어 이미. 그래서 지금 분기봉 상으로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고가도 낮아졌죠. 이게 이제 되돌아가지 못하면
꽤 많이 하락해야 돼요. 되돌아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가느냐 되돌아가지 못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은 고점을 못 넘고 무너지는 거예요. 고점을 못 넘고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급락할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어요. 예? 조건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리려면 진짜 미국 시장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악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주말에만 끝나는 단발적인 악재냐, 아니면 이게 단발적인 악재로 봤는데 굉장히 악재가 확대돼서 이게 이제 손 쓸 수도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해야 될 포인트겠죠.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는 이제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외국인이 이게 지금 장기적인 악재라고 생각하면 이제 현물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는 한, 나스닥 100지수는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는 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한다. 그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난달 저가를 깨야 일단 매수 전략을 포기하고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지난달 저가가 아직도 붕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고요. 매도 전략은 주봉상 고가를 낮출 때만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